저는 평생 행운 같은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데 딱 한 가지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시어머니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심성이 참 고운 분이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를 만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결혼식 처음 준비하던 때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얘야, 결혼식 준비하면서 내 눈치 볼 거 없단다. 혹시 결혼식을 굳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들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결혼식 관련해서 결정하는 것들은 부담 갖지 마. 나는 너희가 부부가 되는 게 기쁜 거지. 결혼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쁜 감정으로 깜짝 놀랐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제가 편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 정도였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도 참 좋은 시어머니라고 함께 칭찬을 해줬어요. 이렇듯 시어머니는 참 세심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결혼을 위해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 너무 유순한 성격 때문에 다른 곳에서 손해를 보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장을 봐오셨는데 상황 과일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로 교환을 하러 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시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아서 제가 마트에 따라가 보았죠. 마트에 도착해서 두리번거리다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아, 아줌마,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 오늘 장 본 게 아니라 저번 주에 사간 거 아니고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영수증이 있어도 오늘 사간 과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아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아까 사간 건데 죄송한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영수증도 가져왔고 정 안 되면 CCTV라도. 이렇게 바쁜데 언제 CCTV를 돌려보고 있어요? 이 아줌마 답답한 소리 하네. 됐으니까 당장 과일 가지고 돌아가세요. 이거 영업방이에요. 하여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시어머니는 계산대 앞에서 웬 무례한 직원 하나한테 걸려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었어요. 과일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가자니 용건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집으로 오지도 못하신 것 같았죠. 그래서 괜한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서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남자 직원에게 벌컥 화가 나서 시어머니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전에 이 마트에서 사온 과일이 맞거든요. 영수증까지 가지고 왔는데 못 믿겠다고 하면 그냥 배짱 장사하자는 거 아닌가요? CCTV 못 보여주겠다고 하면 제가 경찰이라도 부르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경찰을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큰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저를 만류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고객님, 잠시만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경찰이라뇨? 경찰 부르기 전에 대화를 해결해봐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여기 있는 이 직원분이 저희 시어머니가 거짓말로 썩은 과일을 바꾸러 왔다고 하잖아요. 조금 전에 구입해간 과일이 맞고 영수증까지 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거짓말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 분인데 그런 분을 앞세워두고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과일은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손님. 자, 어서 사과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사과드립니다. 작은 오해였으니 화 푸세요. 그렇게 마트 매니저가 직원에게도 사과를 시켜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상황 과일을
교환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어머니는 드센 사람들 앞에서는 기를 펴지 못하셨어요. 어떨 때는 무례한 일까지 당할 정도였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평소에 조금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보다 조금 못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너무 착하셔서 제가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 다른 사람보다 어머님부터 챙기시고 다른 사람들 말 다 들어주지 마시고 어머님 이야기도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은 지금보다 조금 더 못되게 사셔야 딱 좋을 것 같아요. 아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얘. 어떻게 못된 마음을 먹고 살 수가 있겠니? 하지만 네 마음은 알아. 그래서 항상 고마워. 그러니까 과일이나 좀 먹어라. 다 까뒀다. 시어머니는 남들 같으면 화낼 만한 일을 당해도 항상 참고 웃어 넘기곤 하셨어요. 집에서는 항상 우리 가족에게 친절하게만 하셨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참 좋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시어머니가 성격이 괄괄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는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성격 덕분에 친구가 적은 대신 좀 깊게 사귀는 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주 시어머니 댁에 놀러 오셔서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2분 모두 시어머니처럼 차분하고 친절한 성격이셨어요. 저를 보면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예뻐해 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 지냈니? 저번에 들어보니까 단감을 좋아한다고 해서 단감 좀 사왔어. 이거 먹어. 얼굴 보니까 참 반갑고 좋네. 내 친구한테 들었어. 네가 그렇게 시어머니한테도 잘한다면서? 하여간 좋은 사람인 건 한눈에 알아봤지. 저도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는걸요. 시집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시집을 잘 갔다니까요. 아유, 어떻게 저번보다 더 이뻐진 것 같아. 그냥 우리 며느리라서 예뻐 보이나? 얼른 들어가서 쉬어. 우리 간식은 우리가 챙겨 먹을게. 신경 쓰지 마. 어머,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 저도 너무 좋아요. 커피랑 간식상은 제가 내와야죠. 단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워낙 좋은 친구분들이다 보니 그분들이 오시면 저도 참 즐거웠어요. 착한 시어머니는 착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분을 보면 참 보기 좋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동창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각자의 집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시골 마을 출신이라 동창이 몇 명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이 한 번 시댁에도 온 일이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딱 봐도 시어머니와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저녁상 차리는 것을 돕기로 해서 시댁에 와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그 못된 친구 몇몇은 저와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더라고요. 어머, 아유, 넌 아직도 이러고 사니? 참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평범하구나. 좋게 말하면 평범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궁색하고. 넌 언제쯤 남 부럽지 않게 살 거니? 이렇게 산다고 뭐가 좋아? 돈이 있어야 뭐든 좀 즐겁지. 예, 너는 말을 해도 뭐 그렇게 하니. 난 이런 게 좋아. 큰 돈이나 그런 건 필요 없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돈을 많이 벌 방법도 없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뭐. 그리고 인사해, 우리 며느리야. 오늘 처음 보지?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요즘 더 행복하거든.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릴게요. 오늘 저녁상 마련했는데 즐겁게 지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처음 뵙네요. 우리 며느리랑은 많이 다른 타입이네. 얼굴을 하나도 안 건드렸나 봐. 요새는 돈 좀 쓰면 훨씬 예뻐질 수 있는데 아니면 며느리도 돈이 없어서 그런가? 하여튼 반가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향 동창들 중에 이렇게 무례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윤길녀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사실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쎄하기는 했어요. 밉살 맞은 소리를 하는 동창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들어온 돈 많은 마나님이었는데 허영이 잔뜩 배어 나왔거든요. 딱 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은 모르고 돈 펑펑 쓰면서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의 친구이니 신뢰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친구분은 자리에 앉은 후에도 계속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먹을 것들을 챙기면서 그 친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황당했어요. 그분은 동창 모임이라고 와서는 시어머니가 민망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웃어제끼며 하는 것이었어요. 야, 그거 기억나니? 우리 어릴 때 말이야. 제가 맨날 도시락에 밥이랑 김치만 싸왔잖아. 그거 보고 완전 웃겨서 이게 무슨 도시락이냐면서 내가 뒤엎어 버렸잖아? 그런데도 쟤는 울고만 있더라. 그리고 쟤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유모로 일했잖니. 그래서 더 나한테 못 가본 거지 뭐. 하여간 지금이나 예전이나 진짜 미련해. 그러자 이 친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다른 분이 맞장구를 치며 깔깔대고 그래, 기억나지? 쟤네 엄마가 길려 니네 집에서 유모 노릇한 거. 아,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잖아. 한 번은 제가 우리 뒤를 졸졸 쫓아오길래 술빵 사 먹기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책가방 뺏어서 냇가에 던져버렸더니 나중에 흠뻑 젖어서 울면서 책가방 들고 학교에 왔잖아. 아유, 얼마나 웃기든지. 그날 나 하루 종일 웃었잖아. 그 친구들은 어릴 적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경험을 재미있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도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듣고 있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어찌나 예의가 없는지 제가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초면에 그러면 시어머니가 더 당황하실 것 같아서 애써 참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는 어떻게든 넘기고 지나갔죠. 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를 관찰할수록 저는 그 고향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종종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탁이라는 것이 마치 본인들 심부름을 시키듯 했거든요. 왜 굳이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응, 길려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도와달란 일이 뭔데? 아니, 내가 너무 바빠서 백화점에 갈 시간이 안 나잖아. 너희 집 근처 백화점이 있지? 거기 명품관 가서 내가 예약해둔 가방 좀 찾아다 줄 수 있어? 나중에 모일 때 좀 가져다 줘. 시어머니는 그런 부탁을 잘도 들어주고는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친구들의 시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성이 착하고 여려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막상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내용을 들어보면 터무니없기도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을 부탁받으신 거예요? 길려 기억나지? 걔가 백화점에 가서 그 명품백 좀 받아다 달라고 하네. 갈 시간이 없다나 봐. 네? 그런데 그 백화점은 저희 집에서도 40분 정도 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어머니한테도 먼데 그걸 왜 굳이 어머니한테 가져가 달라고 하신대요? 직접 가지 못하는 거면 가족이나 주변 사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 그렇기는 한데 도와줄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서 곤란한가 봐. 그냥 내가 한번 다녀오지 뭐. 시어머니는 이렇게 그 친구의 어이없는 부탁마저도 들어주셨어요. 쓴미소를 지어가며 결국 부탁받은 일을 해주셨죠. 종종 그렇게 부탁해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친구는 시어머니를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그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친구들과 거리를 좀 두셨으면 했지만
시어머니 성격상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친구인 윤길려 씨의 딸의 결혼식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그 친구분은 돈이 많았는데 딸을 뒤늦게 시집 보내게 된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친구분이라면 들어보지 않아도 돈 있는 집안이라고 유세를 부리다가 결혼이 늦어졌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그 친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죠. 어쨌든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윤길려 씨는 결혼식 직전까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참견을 하는 것이었어요. 야, 너 그날 옷 잘 빼입고 와야 한다. 우리 집이 돈이 좀 많잖아. 허름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을 딸 결혼식에 들여놓기가 좀 쪽팔리거든? 너는 그래도 고향 친구니까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신경 좀 쓰고 와. 알지. 내가 신경 잘 쓰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결혼식 준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윤길여 씨는 친구라는 이름을 가장한 무례한 소리를 계속해댔어요. 저는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결국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런 소리까지 들어주면서 참아야 할까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윤길려 아주머니랑 같이 붙어 다니시는 게 좀 불편해요. 시어머니한테 고향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 나 때문에 대신 화내줘서 고마워. 하지만 오래된 친구들이고 고향 친구들은 특히 더 소중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래도 네가 이렇게 화내주니 내가 괜히 든든하다. 아휴, 어머니도 너무 착하셔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화를 내셔도 되는 일인데. 시어머니는 착한 성격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에요. 전 결국 윤기려 씨 딸 결혼식 날 혹시나 싶어서 시어머니를 차로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모셔다만 드리고 오겠다고 했지만 걱정이 되어서 살짝 들여다볼 생각이었고요. 결혼식 당일 차가 막힐까봐 일찍 출발해서 일찍 도착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먼저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차 안에서 다시 들어와 가는 척을 했어요. 어머니, 결혼식 끝나고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러 올 수 있으면 모시러 올게요. 그럼 잘 다녀오시고요. 응, 그래, 고마워. 어서 들어가. 데려다 준다고 고생 많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으로 올라가고 조금 후에 저는 차에서 나와서 식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았어요. 이렇게까지 한 건 영 찝찝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부터도 무례하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그 윤기려 씨가 결혼식 직전까지도 시어머니한테 자꾸 연락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기 때문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시어머니한테 푸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식장에 올라가 보니 사람이 많아서 복잡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어머니의 친구인 윤기려 씨가 돈이 많긴 한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식장 안이나 식장 밖을 둘러봐도 시어머니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피로 현장까지 가보았는데도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죠. 어디로 가셨는지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신부 대기실 쪽으로 가보자 그 옆에 탈의실 쪽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서서 울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에서 이러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예상을 못해서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무 일 없는 척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닥달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죠. 혼주인 친구한테 먼저 인사하려고 가족 대기실에 들렀는데 기려가 대뜸 축의금을 가져왔냐고 물어보잖니.
그래서 딸한테 따로 챙겨주려나 보다 싶어서 봉투를 내밀었는데 바로 봉투를 열어보더니 이것밖에 안 된다면서 나를 툭툭 밀고 손찌검을 하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이랬어요. 그 윤기려 씨는 시어머니한테 봉투를 받아들고 바로 열어보더니 축의금 액수를 확인하고 어이없어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야야, 지금 내 딸 결혼식에 오면서 고작 축의금을 이것밖에 안 들고 와? 20만 원? 네가 요새 털당했구나. 옛날에 고향에서처럼 맞아야 말을 들을 거야?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그렇게 잘 갖추고 오라고 천하절까지 했는데 고작 이거야? 그러면서 윤기려 씨는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툭툭 밀고 뺨까지 가볍게 쳤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다른 예의 없는 친구가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거들었다는 것이었죠. 20만 원? 야,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가져왔네. 여기 있는 사람들 급이 어떤지 안 보여? 하여튼 한 번 못 사는 애들은 영원히 못 사는 애들이야. 축의금도 그 정도밖에 못 가지고 올 거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쟤 뻔뻔하게 고개 들고 들어온 것 좀 봐라. 어이가 없네. 주변에 혼주의 가족들과 다른 손님들까지 있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니 시어머니는 놀라서 일단 자리를 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축의금 액수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듣고 매질을 당할 일은 아니잖니. 아까 내가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던지 진정이 안 되어서 여기 서 있었던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서 나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그 사람들은 친구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짓 하는 게 무슨 친구예요? 어차피 축의금 갖다 줬으면 됐잖아요. 볼일은 다 봤으니 돌아가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기분만 나쁘고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나 다름없어요. 시어머니 마음은 알지만 오늘은 제 말대로 해요. 시어머니도 그날은 충격이 컸는지 아무 말 없이 제가 끌고 나가는 대로 따라 나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시댁에 모셔다 드리고 진정을 하실 수 있게 따뜻한 차를 끓여 드렸어요. 어머니도 곧 다시 기운을 차리셨지만 전 속으로 너무 분한 것이었어요. 고향 친구고 뭐고 본인이 뭐라고 그런 짓까지 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상심에 계시는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마음과 생각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그 무례한 윤기려 씨의 회사를 세무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윤기려 씨가 시댁에 와서 자랑을 해댈 때 그 회사의 이름을 이미 듣고 외워둔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 회사를 찾아 이잡듯이 뒤져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윤기려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마케팅 회사, 다단계 회사 등이었는데 세금 신고도 이상하게 하고 탈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바로 세무조사를 들어가도 될 정도였거든요. 저는 바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어렵지 않게 탈세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증거들을 들고 윤기려 씨 회사에 차례차례 방문했어요. 제가 들어서자 윤기려 씨는 처음에는 저를 무시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거지네 며느리 아니야? 어쩐 일로 우리 회사에 다 오셨을까? 취직이라도 하고 싶어 그래? 아니요, 저는 이미 직장이 있어서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사원증이에요. 이 회사는 의심스러운 곳이 많아서 제가 세무조사를 좀 해봤는데 탈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설명드리고 처벌에 관해 고지드리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던 윤기려 씨는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세무서 사원증을 보고 나서는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당황하더니 바로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거지네 며느리. 아니, 내 친구네 며느리가 세무서에서 일하는 줄은 몰랐지 뭐야. 알았으면 진작에 잘했겠지. 아니, 잠깐만, 그런데 뭐 탈세라고?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우리 회사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좀 봐줘. 정말 속이 뻔히 보이네요. 저희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무례한 소리를 할 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명백한 탈세 증거 앞에서도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할 거였으면 진작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그랬어요. 결혼식장에서 무례하게 시어머니를 손질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참나.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여자에게 일부러 평소 일할 때보다 더 세게 말을 했어요. 저는 진짜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바로 모든 탈세 증거에 대한 처벌을 고지했어요. 어찌나 범법 행위를 많이 했는지 전부 다 하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는 저를 붙잡고 계속 빌었어요. 이 벌금 다 내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이거 일부러 한 게 아니라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좀 해주고 가.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밀쳐내고 회사에서 나왔어요. 못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괴롭힌 만큼 본인도 괴로워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심지어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고요. 저는 할 일을 모두 끝내놓고 다시 서로 복귀했어요. 그날 이후로 참 볼만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세무조사를 하고 처벌을 고지한 회사의 주인, 그러니까 윤기려 씨에게 빌붙어서 그 친구에게 일거리를 받아서 사업 운영하는 다른 고향 친구들이 앞다투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야야, 너 뭔데 네 며느리 시켜서 우리 회사 세무조사를 하고 그러냐? 너 저번에 내가 좀 섭섭하게 대했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거지? 오냐, 그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아주 속으로 꽁해가지고 친구끼리 말다툼 좀 한 걸로 이런다는 말이지. 아주 심부가 고약해. 네가 이런 짓 할 줄 알았으면 그때 더 혼쭐을 내줄 걸 그랬다. 너 설마 우리가 웃음냐? 우리가 웃어서 지금 이런 짓 하는 거야? 그동안 당한 걸로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뭘 했다는 건데. 그리고 저번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은 너희도 잘한 일은 없잖아.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마침 저도 시댁에 와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 있는 차에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런 소리를 해댄 것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듣고 있다가 나와서 더 크게 혼쭐을 내줬어요.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주머니들까지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어서 처벌을 받는 건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와서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그쪽 회사들을 세무조사했다는 것도 모르세요. 천사 같은 우리 시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썩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제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테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니 그제서야 그 두 친구분들은 꼬리를 내리고 내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얘 며느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쟤들은 우리 집까지 와서 저게 무슨 소리이고. 어머니, 실은 저번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 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윤아주머니 회사랑 윤아주머니한테 빌붙어서 사업하는 저분들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탈세 증거가 너무 많아서 바로 탈세 고발하고 벌금이랑 처벌 고지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댁에 와서 어머니한테 난리를 치네요. 어이가 없어요.
그럼 길려랑 쟤들 회사가 탈세로 걸려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네가 조사한 것 때문에? 아이고, 너도 참 신통방통하다. 하지만 쟤네들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결혼식장에서 당하신 일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 친구분들은 좀 혼쭐이 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세무조사를 한 거니까 어머니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친구분들이 혼날 일을 혼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고소해 하셔도 돼요. 그래, 그렇지. 아휴, 내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쟤네들 행동을 다 이해해 주려고 하면 안 되겠지.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미안해, 우리 며느리. 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게 해서. 아휴, 어머니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어머니 마음 풀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뒤 전 계속해서 그 친구들 회사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친구분들이 시댁에 들이닥쳐서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심보가 고약하다느니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은 친구들 간에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일이었다느니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서 저는 한 번 더 충격요법을 써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무서에서 자주 출입하는 기자분한테 탈세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었죠. 기자라면 아주 좋아할 만한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여러 회사의 큰 규모의 탈세 소식이었으니까요. 생각대로 며칠 뒤 그 회사들의 탈세 소식이 기사화되었어요. 그렇게 아예 회사의 치부가 모두 드러나고 이미지를 망치게 되자 시어머니의 그 못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시댁으로 달려와 난리를 피웠어요. 야, 우리 회사 그 벌금 다 냈다가는 완전 쫄딱 망하게 생겼다니까. 네 며느리가 어찌나 탈세진 거를 꼼꼼히 잡아왔는지 변호사들도 방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 부탁이니까 네 며느리한테 말해서 좀 봐달라고 해줄 수 없니? 이거 명품백이야. 그리고 이거 명품 옷 상하이 세트.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 아유, 우리 하루 이틀 보던 사이 아니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서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친구지. 며느리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어? 혐의 좀 뻗겨달라고 부탁 좀 하자. 그 친구분들이 보인 태도가 그마저 제대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어서 전 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본인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된 시어머니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평생 여려서 다시 말하면 바보 같아서 너희들한테 당하고만 살았지. 우리 며느리가 나 도와준다고 애쓰는 모습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너희 같은 애들한테 다 양보해주면서 살아온 세월이 미련하게 느껴졌어. 심지어 너는 네 딸 결혼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뺨까지 치지 않았니? 그러면서 무슨 친구 타령이야. 이제 고향 친구라고 무례한 짓까지 다 용납해주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이제 너희 같은 애들은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을 듣자 그 친구분들도 잠시 얼이 빠진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탁 벌린 채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죠. 그렇지만 얼마 후 정신을 차리더니 다시 시어머니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죠. 아까는 은근하게 시어머니를 여전히 쉽게 보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저번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은 내가 잘못했어. 그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짓을 했나 봐.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손찌검 한 것도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망하는 건 좀 막아줄 수 있지 않니?
예정 좋다는 게 뭐야?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심하게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올리고 그럴게.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어? 제발 부탁 좀 해. 그래, 그래. 나도 잘못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야. 다 길려 얘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좀 구해줘봐. 내가 앞으로는 네 편에서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각서라도 쓸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잘할 테니까 일단 내 회사 좀 살려줘. 어? 뭐야? 너 지금 너 하나 살자고 나를 파는 거야? 이게 진짜? 그날 결혼식장에서도 얘가 오면 축의금 검사하자면서 난리친 게 너잖아. 그러면서 뭐가 어쩌고 저째? 진짜 어이가 없는 년이네.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인데 왜 내 탓이야? 진짜 웃기지도 않아. 나한테 필부터 사는 기생충 주제에 하여간 처음부터 어울리지를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칭작이 철교했어야 했어. 뭐? 기생충? 와,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야, 내가 무슨 네 시녀인 줄 알아? 나도 너 깔 거 많아.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그게 나 때문이라고? 그럼 결혼식장에 얘 오면 뺨을 갈겨주겠다면서 씩씩거린 건 누구냐? 너 아니야. 그냥 너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 짓 한 거잖아. 그런데 뭐 절교? 절교라면 내가 먼저 칭작했어야지. 어디서 그딴 말을 네가 먼저 입에 올려? 이것도 진짜 웃기는 년이네. 이제는 아주 지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고 서로를 까발리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할 만한 말들을 마구 꺼내고 있어서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하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는 것이었어요. 듣기 싫어.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심성은 좋은 애들일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 넘어갔는데 더는 안 되겠다. 너희는 옆에 두면 절대 안 될 사람들이야. 속까지 그렇게 시꺼멓게 썩은 줄은 몰랐어.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아온 것이 정말 미련한 일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겠다. 이제 내가 먼저 참을 일 없을 테니까 그런 인성 바닥인 소리 그만 내뱉고 둘 다 나가. 둘 다 똑같으니까. 나는 너희 도와주거나 볼 일 없어. 어머 얘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짜 나만이라도 좀 도와달라니까. 뭐가 필요하니? 돈? 돈이라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말 좀 들어달래도. 나는 진짜로 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내가 잘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용서 좀 해달라니까. 시어머니는 그 둘을 밀어서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나자 뛸 듯이 기뻤어요. 시어머니가 그 친구들을 잘라낸 것도 기뻤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기억하는 한 드세고 못된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똑똑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진심으로 기뻤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양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면서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매번 쩔쩔 매셨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신 건 처음 봐서 제가 정말 기뻐요. 앞으로는 저런 사람들이 시어머니 괴롭힐 여지 자체를 주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은 지금처럼 딱 잘라버리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지? 전엔 나 하나 고생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말았어.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맹추였구나 싶더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길련의 집에서 유모로 있었다 보니 나한테는 아직까지 당당하지 못한 콤플렉스로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들처럼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이상한 사람이면 잘라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었어. 지금 잘한 거 맞지? 그렇다면 안심이야. 그럼요, 그럼요. 맹추라뇨. 어머니는 맹추가 아니라 그냥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하신 거 맞아요.
평생 너무 착하게 살아오셔서 오늘 일이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잘하셨고 앞으로는 저 친구들한테 연락하지 않으시면 돼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시어머니도 아직 조금 어색한 듯 하셨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후련해 보이셨어요. 저는 나서서 그 두 사람을 징벌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그 윤기려 씨의 회사에 가보았어요. 저에게 전화를 자꾸 했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일부러 한번 방문을 했죠. 그 윤기려 씨를 옆에서 거들어주던 말 그대로 시녀 같았던 친구분의 다단계 회사에 갔더니 직원들도 아무도 없고 물건들도 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보아하니 회사가 망해서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고 돈을 마련하려고 집기들까지 처분을 한 것 같았죠. 제가 회사에 가니 그 친구분은 망연자실하게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 더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고요. 지금까지 받은 건 부족하다니까요. 제 신용으로는 더 못 받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신용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돈이 급해서 금융권에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 같았죠. 잘 안 되었지만요. 그 친구분은 그러다가 제가 서 있는 것을 보더니 바로 달려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언제 왔어? 내가 온 줄도 몰랐네. 지금 회사가 이래서 앉아서 대화하기도 좀 그런데 온 김에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아니, 힘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잖아. 제발 좀 살려주라. 어? 힘이라니요. 저는 일개 직원일 뿐이에요. 아니, 제가 뭘 하거나 뭘 한 건 아니고 이건 모두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게 양심 있게 사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어쨌든 앞으로 이 일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전 그렇게 말하고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친구분을 뒤로 하고 나왔어요. 회사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윤기려 씨 회사에 가보았는데 그 회사는 이미 없어지고 난 뒤였어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회사 완전히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던데? 그 여자 사장이 원래도 굉장한 사람이었거든. 매일같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어. 다들 그 여자 사장을 피하고 싶어 했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직원들이 모두 그만두더라고. 물어보니까 그 뭐 회사가 탈세로 망해서 본인들도 퇴직금을 다 정산받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그 여자 사장도 안 보이더라고. 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처벌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 탈세에 대한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사업주가 징역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징역까지 갔을 줄은 생각을 못해서 깜짝 놀랐죠. 그걸 확인한 뒤 한번 면회를 가보았어요. 그래도 제 신고로 인해 그렇게 되었기도 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단순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것도 있어서요. 가서 면회를 신청했더니 죄수복을 입은 윤기려 씨가 면회실로 나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여자는 애원하면서 말했어요. 나 찾으러 온 거지? 나 좀 꺼내줘. 옥살이라니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건실했는데. 그리고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에서 사는 게 말이나 돼? 진짜 하루하루 죽겠다니까. 나 좀 꺼내줘. 아직도 변함이 없으시네요. 본인 잘못으로 본인이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을 제가 무슨 재주로 꺼내드리나요? 혹시라도 반성하고 있을까 싶어서 찾아와 본 건데 역시 저희 시어머니한테 사과한 것도 본인 이득 때문에 한 것이었군요. 그 안에서 전보다 몸 힘들게 지내면서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해보세요. 그동안 무례한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뉘우치고 배울 기회를 얻으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면회실을 나가려고 일어섰어요. 아니야, 가지 마. 나 다 뉘우쳤어. 매일 반성했다니까.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 꺼내줘도 돼. 도와줘.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든 착실하게 살게. 진짜야. 그러니까 도와줘. 그 친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모두 허무한 말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에게는 그분을 꺼내줄 권한도 없었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을 뒤에 내버려 두고 전 면회실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도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조금 복잡한 표정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애들이랑 평생을 친구라면서 살아왔다는 게 참 다시 한번 놀랍다. 사실 걔네가 그런 인간들인 건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내야 한다는 걸 몰랐어. 답답하게 당하고만 살았네. 하지만 네 말을 듣고 보니 사람은 어차피 자신에게 적절한 일을 당하게 되나 보다. 어머니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짓을 당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워낙 착하고 인내심이 좋으셔서 참아주신 것뿐이죠. 이제라도 끊어냈으니 다행이고 더 좋은 친구분들이랑 지내시면 돼요. 좋은 사람들이랑만 지내도 시간이 부족한 법이잖아요. 네 말이 다 맞아. 너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니. 이제라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내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상한 사람들한테는 할 말 다 하면서 살게. 그래야 너도 좀 안심하지 않겠니? 그동안 답답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다행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셨어요. 그 친구들이 없어진 덕분에 앞으로의 나날도 더 행복하실 것 같았죠. 그리고 이번 경험을 계기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 다 하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이었고요. 저도 아주 후련했어요. 그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응당 대가를 치렀으면 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처벌을 받은 것이 본인들이 받을 대가를 치른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어요.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통쾌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앞으로도 이렇게 착한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된 것을 행운으로 알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착한 저희 시어머니의 앞날들이 행복으로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들은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마음 놓고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